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교시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1교시에 두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긴장을 풀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적어도 두 개는 더 맞춰서 다른 과목에 1교시 2영역 사회복지 조사론이나 3교시 1영역이나 3영역에 있는 정책론 또는 법제론에 좀 개수를 배분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크게 우리가 보면 출제 비중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인문의 영역, 이론 기초의 영역, 그리고 발달 기초의 영역, 그리고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체계의 영역으로 이렇게 네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출제 비중을 보면 그중에 인문의 영역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인간 발달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출제를 하고 인간 발달이 무엇이냐. 또 그런가 하면은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도대체 왜 필요하고 어떠한 유용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 영역은 세 개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되 그중에 두 개의 영역에서 언제나 출제가 되어 왔다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의 출제 비중을 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론 기초 영역으로 보시면 정신역동이론 영역, 그리고 인지행동 영역, 행동주의와 인지이론과 인지행동 영역을 합쳐서 그냥 인지행동 영역, 그리고 인본주의 영역,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영역에서는 학자의 숫자만큼이나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처럼 정신역동이론에서는 지금은 또 프로이드, 다음에 에릭슨, 아들러, 융, 벌써 여기에서 네 문제가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문제. 다음에 인지행동주의에서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행동 처리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파블로프도 있고 손다이도 있고 다 있지만 그들이 요즘에 출제되는 비중은 0.5 수준으로 볼 적에 거기에서는 스키너가 한 문제가 나오고 반두라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파블로프가 근자에 연거푸 나온 걸로 볼 적에 0.5 수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지이론에서 피아제가 반드시 나오면서 큘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0.5 수준이어서 소위 아까 나왔던 파블로프와 큘버그를 합쳐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지행동 이론에서 아직은 인지행동 이론은 지금까지 출제될 적에는 실천 영역에서 앨리스의 알리비티나 실천 영역으로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어서 출제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론백이나 앨리스의 알리비티나 아론백의 인지치료가 실천 영역에다 출제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적에는 여기에서는 그냥 실천 영역으로 내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문제를 설정하겠어요.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인본주의 자체, 그리고 로저스, 그리고 메슬로우 해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적어도 11문제가 우리가 인지치료에서 인지행동치료에서 좀 한 문제를 뺐다고 해도 11문제가 출제된다고 본다면 적어도 50%는 여기서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발달기초, 세 번째는 발달기초가 되겠는데 발달기초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유아기, 걸음마기라고 하죠. 다음에 아동, 맞아요. 학령전기라고 하는 유치원 시기,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세 개로서 성인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 바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자, 우리가 본다면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다음에 학령전기, 학령기, 아동기죠. 청소년기, 그리고 나서 성인기 세계에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오게 되면 9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문제만 해도 아까에서 이론기초와 발달기초로 보면 20문제가 채워졌고 인문의 영역 2문제는 22문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문제가 바로 환경에서 나온다고 보겠는데 체계 이론에서 당연히 한 문제, 체계론에서 당연히 한 문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환경에서는 환경 체계의 이론 체계, 또 그런가 하면은 생태 체계든 체계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다음에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 마치 우리의 사회복지 2교시의 영역을 거기에서 기초를 풀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체계에서 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문화에서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한 문제가 나와서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5문제가 출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발달기초와 이론기초와 발달기초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자체에서 20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배정하는 전략은 짜실 수 있겠지요.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인간행동의 인문의 영역으로 첫 번째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간행동의 발달이 있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자, 인간 발달을 보면은 인간 발달이 뭐다?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출제 비중을 가지고 접근해 본다면 인간 발달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또는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발달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는 성장, growth라고 하는 괜히 썼군요. 영어를. growth라는 성장이 있고 그리고 성숙, 매추러티라고 하는 또는 매추레이션 뭐 그냥 매추러티라고 쓰겠습니다. 또 다음에 학습,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화, 또 그럼 발달. 자, 이런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혼용되고 있는 거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둔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둔 양적 팽창의 개념을 말합니다. 키가 크고 또 몸무게가 늘고 근육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처럼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둔 양적 팽창의 개념은 성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생화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질적 변화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는 이미 만들어진 DNA, 유전자적 어떤 기제, 성장 기제, 어떤 유전자적 성장 기제에 의해서, 성장이라도 오해하니까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것처럼, 왜냐하면 여기는 개인차도 존재를 할 것이고 그를 둘러싼 환경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은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여기에 나오는 용어는 분리된 것은 없습니다. 모두 교집합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정의를 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나 또는 연습 또는 환경 또는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 형태의 변화를 이렇게 학습이라고 합니다. 영속적 형태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이나 성숙이라고 설명할 때에는 성장이나 성숙을 이렇게 설명을 할 적에는 성장이나 성숙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이것은 우리 말로 온다면 이건 커간다라고 합니다. 커간다. 이미 정해진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그렇게 신체도 커가고, 그리고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인간을 육체적 측면만 보는 그러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이런 육체적 측면, 신체적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의 머리라고 하는 인지적 측면도 있고 가슴에 품고 있는 정의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중에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신체나 피부나 골격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성장이라고, 그 내면에 생각이 깊어지고 배려심도 넓어지고 이런 것은 성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어른스러워지고 주변을 배려하는 것이 아주 노련해지고 어른스러워지는 것은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커간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극단적인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자연 발생적으로 본래 타고난 대로 자연 발생적 성격을 가지고 발달을 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크려고 한다. 크려고 한다. 부모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키우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적 변화의 개념을 갖는 것이 크려고 아니면 내 자식을 키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 변화를 갖는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 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 공유되는 삶의 방식의 내면화를 사유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 사유화도 있고 심화된 사유화, 즉 1차적 사유화도 있고 2차적 사유화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유의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 말하는 방식이나 예의 범절, 가치관, 관습 이런 것 등을 내면화하면서 정식 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정식 성원이 되어가는 과정 또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사유화를 인정하는 사유화가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집단 내 의식을 우리는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기 다양한 걸로 이루어진 우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보는 그런 사회에서는 사유화를 인정하는 그 기간이 늦습니다. 그러나 극단 빈곤이나 아주 절대적인 그가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진 지역에서는 성인식의 시기가 10살을 전후해서 성인식이 있다는 건 뭐야?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 먹고 살 거든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사유화를 인정받고 그리고 홀로속이 독립을 강요받게 되는 거예요. 사유화. 이 사유화는 선대들이 만들어 온 문화를 전달받고 그를 현실적 합성 있게 또 만들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승시켜주고 후손들은 또 계승받고 또 이렇게 하는 문화전개라고 이 문화전개를 문화화, 인컬러지 영어 문화화라고도 하는 것이 바로 사유화가 되겠어요. 우리는 길버트와 스펙터가 말을 할 적에 사회 제도와 기능의 연계성 보면은 가족제도가 아무리 오늘날 가족제도가 축소되고 단순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바로 공동체 성원으로 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준다 해서 사유화 기능은 가족제도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가족제도에서. 보다 심화된 사유화는 종교가 종교성에 간 센 이슬람 지역이나 기독교 지역은 교유나 아니면 이런 종교 단체가 이끌어가지만 보통 기초적 사유화는 가정에서 이끌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걸친 변화의 총체를 말합니다. 이 일생에 걸친 변화의 총체에는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고 학습도 있고 사유화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간들은 여기 영어가 빠졌고 인간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간다. 쇠퇴해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트로피가 진행된다 해서 하강적 변화만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간의 일생에 걸친 변화에는 상승적 변화도 많습니다.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 적에는 하강적 변화가 참으로도 빨리 오고 하강적 변화가 중심이 되어서 일생을 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선진국이나 이런 소위 열악함을 벗어난 이런 지역에서는 하강적 변화가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하강적 변화가 오는 것은 피부라든지 어떤 피부의 노화라든지 골격근의 약화라든지 이런 거 시력의 약화, 안 들려, 안 보여 뭐 이런 거 입맛이 안 생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체적 측면으로 하강적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데 좀 넉넉한 선진국 같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미 하강적 변화라고는 신체적 측면의 엔트로피를 최소한 늦추기 위해서 어떻게 끊임없이 화장품도 바르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피부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근육 양을 키우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어떤 영역보다 신체적 측면의 하강적 변화는 가장 빨리 가장 길게 진행될 거예요. 좋습니다. 인정해요. 헬스클럽을 다니고 아무리 영양식단을 먹어도 신체적인 하강적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륜에 의해서 많은 사회생활의 경험, 경륜에 의해서 생각도 깊어지고 주변을 바라보는 배려심도 넓어질 거예요. 신체적 측면에 하강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인지적 측면이나 정의적 측면에 상승적 변화를 합쳐서 일생 동안 우리는 커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커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커가는 거지요. 요즘은 그 숫자가 줄었다 해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 나이에 나이가 먹으면 이 나이란 말을 해요. 이 나이 어째서.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밖으로 보이는 신체적 측면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회 주류에서 벗어난 위험은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든 생각이나 든 배려는 사회를 충분히 이끌어가고도 남을 만큼 넉넉함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커가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이제 그걸 여기에서 첫 번째 예상 문제를 우리가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이제 그에 대한 내용 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사유화를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 이렇게 해보시고 이 인간 발달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많이 컸다, 많이 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컸다가 뭔 말일까? 안에서 두 사람이 아이고 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이놈 참 많이 컸는데 누구한테 누가 왔나? 했는데 많이 컸네라고 가만히 들었더니 아이고 몸무게 어떤 어린 손자가 왔는가 보네. 그러면 그 할머니의 많이 컸다라는 표현은 문 밖에 들을 때 그냥 컸다 했는데 몸무게 아니면 튼실하네 이런 말은 하거든 성장을 가지고 말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 아이고 이놈 많이 컸네 이런데 뭔 소리일까 했더니 아이고 저 의젓한 것 봐. 의젓한 것은 뭐예요? 어른스러워진 거잖아요. 어린 손자가 아마 의젓하게 무릎을 꿇고 있다든지 두 손을 모으고 있다든지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말한 것은 성숙을 말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많이 컸네 이렇게 할 때 뭔 소린가 했더니 이제는 건방지기까지 이 말은 뭐야? 들이대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좀 속된말로 이제는 이제 컸다고 할머니를 하고 반항한다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애매한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개념으로 애매하고 추상적인 이런 말의 표현을 구체적이고 명료한 용어로 바꿔놓는 이러한 과정을 사회복지조사론에서는 조작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특히 수치적 측면까지로 바뀐 정의를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들어놓으셨다가 나중에 1교시 2영역에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상 문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인간 발달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 인간이라면 원리라고는 프린시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라고 하는 하나의 통설적 이런 흐름을 원리라고 합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는 뭐 많은 것이 있지만 인간 발달의 원리. 인간 발달의 원리는 이 중에 몇 가지, 약 10여 개 정도 되는데 굳이 암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인간 발달의 원리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상관성이 있습니다. 상관은 상호작용성이라고 외웠겠군요. 상호작용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디벨로프먼트라는 것은 헤르더티와 인바이런먼트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전, 헤르더티를 말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환경, 인바이런먼트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디벨로프먼트, 인간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건 오늘날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주된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것은 그것도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영역마다 다르고 또 그런가 하면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 비중 구별은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상호작용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갖습니다. 연속성. 꾸준히 일생을 두고 꾸준히 커갑니다. 물론 철학적 측면에서 실존주의 철학이라든지 또는 뭐 원효대사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다소 실존적 측면의 철학으로 접근하면 인간의 성장 발달은 불연속성을 갖는다. 몸뚱이 커가는 것을 커가는 걸로 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이 커간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때그때 커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깨우침이 있었을 때,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아하라고 하면서 문득 커간다라고 하는 이런 소수의 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물론 태어나는 순간도 서양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르죠. 서양은 부모의 자궁으로부터 전부 노출설, 우리의 이제 법률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외부로 드러난 순간을 태어난 출생의 순간에서 나이를 태어난 지 뭐 이틀, 3시간, 7분, 5초를 지나고 이렇게 표현하고 해서 만 나이를, 꽉 찬 나이를 설명하지만 우리의 관습에서 인간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송강 선생이 송강정철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임신하는 소위 수정이들 임신하는 순간부터를 출생의 관점으로 보고 그때부터 우리의 할머니들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야말로 두 사람 분으로서 산모를 배려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런 모든 것 등이 타고난 내림으로서의 유전도 있지만 또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꾸준히 이것이 영향을 어떻게 비해 연속적으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커간다. 그다음에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는 것은 일정 방향성을 갖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일정 방향성을 갖는다. 일정 방향성 아주 잘 나오는 게 중요표적이겠습니다. 일정 방향성.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일반 기능에서 세부 기능으로 이렇게 커갑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일정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미분화 상태에서 세분화되면서 통합된 기능을 발휘하는 분화 통합성을 갖습니다. 미분화 상태에서 세부 기능으로 분화가 되고 그것이 통합된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방향으로 분화 통합성. 모든 인간들은 일생을 두고 연속적으로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 통합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달해 가는데 특징은 여기는 이제 두 개. 여기는 불규칙성을 갖습니다. 불규칙성을 동요성이라고도 합니다. 일생을 두고 연속적으로 발달해 간다고 해서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발달해 가는 건 아니고 어느 때는 가파르게 발달하는 시기를 우리는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데 가파르게 발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느슨하게 고원 프루토 더 이상 발달도 않고 밋밋하게 현상을 유지하는 이런 시기가 있는 것처럼 들쭉날쭉 이렇게 발달해 가는 것이지 일정 기울기는 아니다. 동요성이라고도 합니다. 동요성.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언 곤란성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언 곤란성. 보편적 생애는 보편적 생애 발달은 생애는 예언이 가능합니다. 예언 가능. 왜냐하면 인간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인간은 어린 시절 영아기로부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발달해 가면서 각각의 단계마다 발달상 특징을 거의 비슷하게 보여줄 거예요. 단지 환경에 의해서 그 나이대가 몇 년의 앞뒤 이런 선후만 있다 뿐이지 누구나 이렇게 보편적 생애 발달은 예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달의 방향이나 경향은 예언이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현재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신생아가 태어났고,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어떤 신생아가 태어났고, 그리고 적도 지역에서 어떤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설사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서너 살, 너댓 살까지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한 10달 지나면 집안이 엉망이겠네 부터 시작해서 다 알 거예요. 누구나 일정 방향을 가지고 커가니까. 그러나 그 나이가 5살에서 6살, 6살에서 7살, 7살에서 8살, 또 학령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걔네들이 어떤 방향으로 커갈지, 걔네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커나갈지는 예상하기 어려워요. 밀림에서 태어난 애들은 커나가는 방향이 자연 친화적으로, 환경 친화적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자연 친화적, 맨발에 그야말로 간편한 옷만 입고 창만 들고 근육 발달에 초점을 두면서 커갈 것이고, 알래스카에 있는 애들은 전에 알래스카의 어떤 아동 보면 6살짜리인데 벌써 혼자 살겠다라고 벌써 큰 지 키의 3분의 1이나 되는 연어를 끌고 그 빙판길을 이렇게 오는 것을 당연시,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당연시 하는 것이고, 아스팔트권에서 있는 애들은 아직은 부모나 사회환경,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생존에 대한 것은 걱정을 않고 다른 방향으로 노는 대로 이렇게 발달해 가거든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발달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생애 주기의 발달은 예언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발달의 경향이나 발달의 방향은 예언이 곤란하다. 왜 그러겠어요? 바로 여기 나오는 환경 때문에 그렇죠.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성장 발달은 개별성을 갖지요.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별성은 바로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차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은 개인 간 차만 생각하지만 개인 내적 차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보면 암기력, 수리력, 공간력, 또는 음악 능력, 또 미술 능력, 체육 능력, 그중에 뛰어난 것이 있고 못난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고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개인차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 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개인 내적 차이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는데, 인간의 발달은 다 이렇게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 개인 간의 개별성도 있지만 개인 내적 능력상 차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성장 발달은 결정적 시기가 있어요. 결정적 시기. 자, 지면상 쓰지 않겠지만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거기 결정적 시기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를 말해요.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 우리가 정서적 측면에서 이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그 전 단계로 온다면 동성에 대한 사랑이, 그걸 우리는 의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동기, 학령기, 초등학교 단계에는 또래들끼리, 그것도 동성끼리 어울리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까? 태어나면서도 한때까지는 유치원을 진입하는 초기까지는 저만 알죠. 먹을 것도 저만 알고 잠자는 것도 누가 뭐라 해도 잠오면 자버리고 자기만 알지만, 점차 그러면서 유치원 후기, 7살 되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또래끼리 어울리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막 늘어나고 부모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미친놈이 하면서 무슨 친구들하고 놀고 와서 공부해. 지적 함유량은 높아질지 모르나, 그러나 정서적 배려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맨날 부둥키 안고 뭉치기 하고 서로 아무렇게나 때리고 오던 남녀 간의 사이가 어느 순간에 가슴이 뛰면서 눈이 잘 떠지지 않고 숨이 가빠지고 사랑을, 이성 간의 사랑이 느끼는 때가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성 간의 사랑이 싹 트는 바로 그 시기에 미친놈이 무슨 연애나 한다고 해서 남녀 간의 사랑은 당연히 권장돼야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천하의 무슨 큰 죄나진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왜곡된 이성의 사랑이 이루어질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은 잘못된 교육인 거죠. 어느 순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성 간의 사랑이 싹 터요. 어느 순간에. 모든 인간에게는 각각의 영역마다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있더라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프로이드의 결정적 시기는 인간 성격 발달 5단계.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중에 남근기라고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결정적 시기.
노렌치의 새끼오리 각인 실험으로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 프로이드도 사용하고 나중에 에릭슨도 사용을 합니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8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 일생의 생애 주기마다 각각의 중기마다 결정적 시기는 다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재에서 인간 발달의 기제라고 해서 워낙 종류가 많아서 거기에다가 뺐습니다만 거기 보면 적기성 그냥 쓰겠습니다. 적기성. 모든 영역은 클 때가 따로 있다. 적기성. 이건 뭐 결정적 시기라고 앞에 나오는 결정적 시기와 같은 개념. 그 교육학자인 1960년대 정몽모 박사가 제시한 모든 인간은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발달해 간다 해서 내놓은 건데 똑같은 특징이죠. 하나의 원리로서. 적기성. 그다음에 기초성. 인간의 성장 발달은 모든 단계의 발달은 그 이후 발달의 기초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일생에 걸쳐서 평생 동안 그 다음 단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린 시절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다. 그래서 이 기초성은 특히 유아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한번 만들어진 습관이나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기초는 평생을 두고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결혼 안 하신 또 결혼을 했다 해도 아직 젊으신 이런 그 부모인 사람이나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생애 주기를 가진 분들은 어린 시절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이 다 압니다. 단지 프로이드 방식으로 온다면 그 알았던 것이 무의식세계에 잠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았던 거라도 어른식으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 뿐이지 애들도 안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남아서 후에 성인이 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초성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럼 누적성. 모든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의 발달로 진행해 간다. 전 단계의 발달이 튼실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도 튼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전 단계의 발달이 부실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발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건 에릭슨의 표현으로 온다면 에릭슨의 표현은 에릭슨의 표현은 뭐라고 그래요? 에릭슨. 점성의 원리라고 하죠. 점성의 원리. 한자로 쓴다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어떠한 유형이나 어떠한 수준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 단계를 기초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런가 하면 불가역성. 돌아갈 수 있다. 가역. 돌아갈 수 있다. 가역성이고 돌아갈 수 없다. 불가역성. 이건 양면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적기성에서 파생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인간들은 클 때가 따로 있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 적기성. 클 때 크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크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클 때만큼 크지는 못한다. 클 때만큼 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가역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에 클 때가 따로 있을 때 클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커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크면 3살 버릇 80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라고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도 불가역성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인지적 영역의 결정적 시기, 인지적 영역의 적기성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단계인 아동기, 학령기예요. 이 아동기, 학령기에 무슨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고 자유롭게 건강하게 커야 된다고 놀려놓으면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물론 옛날처럼 글자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그래본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범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에 인지 영역의 발달에서 도드라진 애들이 세상 지배력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적성 소질이니 건강에 초점을 두고 인지 영역을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면 나중에 공부 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되려면
안 들어도 될 사교육비를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여러분들 세대라면 어린 시절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인지 영역의 결정적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자, 그런 것. 불가역성.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외에도 뭐 다른 거 많이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인간 발달의 원리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예상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상 문제가 아니라 당연 출제 문제라고. 앞에 있는 인간 발달의 용어 혼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 발달의 하나의 예상 문제였지만 여기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놓으셔야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사회 환경을 보는 관점을 보시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여기는 출제의 비중은 그렇습니다만은 사회환경,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환경 속의 인간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인적 환경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회환경이란 인간행동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외적 자극과 상황, 여건을 통틀어 말한다. 바로 이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하는 말들은 바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의 불가분성을 인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환경에 따른 인간행동의 차이, 그냥 예로 쭉 설명을 했지요. 그야말로 열대 우림에서 태어난 그리고 거기서 생활한 살아가는 이런 부족, 또 알래스카와 같은 극한 빙하 속에서 살아가는 부족이나 인간,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남북 문제 그러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 차이를 남북 문제라고 하는데 보통 선진국 잘 사는 동네들은 북반구 중위대에 대부분 자리 잡고 해서 북의 문제라고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또 그런가 하면 중남미와 같은 이런 지역은 그 남쪽에 있어서 그 남북 문제 그러면 빈곤 국가와 북쪽에 있는 선진 국가의 문제인데, 이런 아스팔트권에 태어난 그런 부족들은 삶의 방식이 다 다른 거지요. 바로 그들 1번에 설명을 했어요. 2번에 사회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인간행동의 차이는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도 발견되는데 포로 수용소, 감옥, 군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쌍둥이라도 군대를 육사를 갔을 때 제복을 입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 형제와, 그리고 여기에서 자유분방하게 음악을 하는 쌍둥이 형제는 또한 생각의 방식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실천 목적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읽어보시고 별표 반드시 나온다고 판선하지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것이 2번에 2번 인간발달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여. 인간발달 이론이 왜 사회복지에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 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해 준다. 일생에 걸쳐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준다.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원조 활동이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돕는 활동이기 때문에 알아야 돕지. 무엇이 언제 어떻게 왜 필요하며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될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알고 있고, 또 그러면 전생에 걸친 안정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각각의 단계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랬지만은 발달적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인간 발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또한 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 인간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신체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요인들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인간 발달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전 단계의 결과가, 왜냐하면 인간의 성장 발달은 누적성,
다시 말해서 에릭슨이 말한 것처럼 점성의 원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인간 발달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전 단계의 결과에 의해 형성된 각 단계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수 있다. 예언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개별성의 입각에서 개인별 또는 개인적인 발달상 차이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등을 왜 사회복지 실천에는 인간 발달 이론이 필요한가, 어느 쪽에서 어떤 측면에서 유용한가를 알려주는 이런 그 설명이 되겠어요. 바로 여기 설명은 까칠하고 짧은 걸로 되어 있지만 바로 여기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예상 문제 하나, 반드시 나오는 문제 하나 이렇게 썼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거기 2번에 2번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을 가지고 예상 문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 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첫 번째 시간을 첫 번째 문제 2문제 출제 영역으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이론 기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정신 역동 이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